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양치질 열심히 하시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충치도 아닌데 치아가 시리고 잇몸에서 피가 납니다. 그러다 결국엔 치과에서 이건 잇몸뼈가 내려앉았네요 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게 잇몸병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 이미 잇몸병이 진행 중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40대 이후라면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잇몸병을 하루에 단 30초면 막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치약도 아니고요. 가글도 아닙니다. 치실? 아닙니다. 딱 하나, 치간 칫솔입니다. 그 작은 솔 하나가 어떻게 잇몸병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왜 양치 전에 먼저 사용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치주과 전문의로 50년 넘게 일해온 이동환입니다. 올해로 82이 되었고 그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이 무너진 잇몸으로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많은 분들이 딱 이 치간 칫솔 하나로 잇몸을 살리고 치아를 지키는 걸 직접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단순한 예방법이 아니라 평생 치아를 잃지 않고 젊은 입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이가 빠지기 시작하면 5개가 우르르 빠지는 게 잇몸병입니다. 한 개 썩은 충치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이야기 드릴 내용은 잇몸이 왜 점점 녹아내리는지, 어떤 양치 습관이 오히려 잇몸을 망치는지, 왜 치실보다 치간 칫솔이 훨씬 효과적인지, 그리고 수술 없이 잇몸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들 속엔 잇몸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비밀들이 담겨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고요. 중간에 놓치지 않도록 지금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잇몸을 지키는 인생의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진료실에서 실제로 만난 환자들 이야기입니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잇몸병은 전조 증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잇몸이 간질간질하고 가끔 피가 난다거나 이가 시린 느낌이 조금 있었다는 정도였죠. 먼저 48세 남성 직장인 박모 씨. 하루 3번 칫솔질, 치실도 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금니가 흔들린다며 내원했습니다. X-레이를 찍어보니 어금니 주변에 잇몸뼈가 절반 이상 녹아 있었어요. 치실을 열심히 사용했다고 하는데도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치아 사이에 있는 치주 포켓, 그 속 깊은 세균막은 치실로는 제거되지 않았던 겁니다. 치간 칫솔을 몰랐던 탓이죠. 두 번째는 62세 여성 김모 씨입니다. 오랫동안 입 냄새에 시달리셨고 치과에서도 스케일링을 자주 받았다고 했지만 잇몸은 계속 부어 있었고 앞니가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치간 칫솔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으시더군요. 제가 치간 칫솔을 쓰는 법을 알려드렸고 3개월 뒤 잇몸 붓기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입냄새가 확연히 줄었다고 감사 인사를 하시더군요. 그리고 35세 여성분, 아이 둘을 키우느라 바쁘고 양치는 매번 짧게 끝낸다던 분입니다. 앞니에서 자꾸 피가 나고 단단한 음식을 씹기 힘들다고 하셨어요. 잇몸이 연약해진 상황에서 양치만으론 부족했죠. 치간 칫솔로 매일 세균막을 제거하도록 교육해 드렸고 2달 만에 출혈이 사라졌습니다. 무서워서 치간 칫솔을 못 쓰겠다던 분도 정확한 사용법만 알면 누구나 쉽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72세 남성 환자. 치아 5개가 이미 빠진 상태였고 틀니를 권해드려야 하나 고민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치아라도 지켜보자고 매일 치간 칫솔을 사용하도록 지도했어요. 3개월 뒤 남아있는 치아는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선생님, 더 이상 안 빠질 수 있다는 말 믿습니다. 그 말에 저도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28세 젊은 남성.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입안을 들여다보니 이와 잇몸 사이에 염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평소 잇몸에 신경을 거의 쓰지 않았고 양치도 대충대충 하고 있었죠. 치간 칫솔을 꾸준히 사용하게 된 후 초기 염증이 사라지고 잇몸이 탱탱하게 살아났습니다. 이 5분 모두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치간 칫솔을 몰랐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알고 나서는 모두 삶의 질이 달라졌어요. 이는 살리고 잇몸을 단단히 붙잡아 줄 수 있게 된 거죠. 무슨 고가 치료나 수술이 아닙니다. 그저 양치 전에 치간 칫솔 하나? 그 한 가지였습니다. 잇몸병, 즉 치주질환의 시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음식 찌꺼기와 세균이 이와 잇몸 사이의 틈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시작되죠. 우리는 보통 양치를 할 때 치아의 바깥면, 씹는 면 위주로 닦습니다. 반짝거리는 면만 닦고 중요한 이와 잇몸 경계나 이 사이 틈은 대부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 틈, 아주 얇은 틈 하나가 바로 세균의 집입니다. 이걸 치주 포켓이라고 부릅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공간 속에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숨어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점점 잇몸뼈를 녹여내는 겁니다. 피가 나고 잇몸이 붓고 결국 이가 흔들리고 빠지게 되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이 병이 매우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양치를 빼먹는다고 뼈가 녹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놓친 부위들이 5년, 10년, 20년 동안 방치되면 치아를 붙잡고 있던 잇몸뼈가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40대 중반이 넘으면 이가 시려요. 이가 벌어졌어요. 앞니가 튀어나온 것 같아요 라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사실은 앞니가 튀어나온 게 아니라 어금니가 힘을 못 받으니 앞니가 대신 힘을 받다가 밀려 나온 거죠. 이것도 전형적인 잇몸뼈 소실의 결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치간 칫솔, 이 작은 솔 하나로 그 치주 포켓 안에 들어있는 세균 덩어리들을 매일 청소해 주는 겁니다. 이쑤시개처럼 쑤시는 게 아닙니다. 치아와 치아 사이의 틈, 거기서 잇몸과 치아가 만나는 가장 깊은 공간까지 미세한 솔이 들어가 부드럽게 문질러야만 세균막이 제거됩니다. 치간 칫솔의 핵심은 크기 선택입니다. 틈보다 작은 걸 쓰면 세균에 거의 닿지 못하고 너무 큰 건 넣다가 잇몸을 다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치과에서 사이즈를 처방받는 게 가장 좋고 집에서는 약간 꽉 찬 느낌이 드는 사이즈가 적절합니다. 그리고 사용법. 절대 찌르듯이 넣지 마세요. 솔을 치아에 올려두고 살짝 잇몸 쪽으로 기울여 치아 벽을 타듯이 넣어야 합니다. 그 다음엔 살살 돌리면서 틈을 찾아 따라 들어가고 다시 같은 길로 부드럽게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게 어렵다고요? 막상 익숙해지면 하루 한 번 3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치실은 어떤가요? 치실은 이 사이에 낀 음식물 제거에는 좋습니다. 하지만 치아와 잇몸 사이 깊숙한 부위, 세균막까지는 닿지 않습니다. 또 치실을 잘못 사용하면 잇몸을 찢거나 치아 뿌리를 깎는 일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치간 칫솔이 치실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치간 칫솔은 양치 전에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세균을 먼저 헐겁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칫솔질로 한 번에 닦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양치 후에 쓰면 이미 물로 씻겨 나가서 남은 세균이 적고 잇몸에 자극만 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 치간 칫솔은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자주 쓸 필요도 없고 세게 밀어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단 매일 잊지 않고 반복하는 것, 그것이 잇몸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치간 칫솔을 사용하던 중 피가 나거나 쓸리는 느낌이 든다면 그 부위엔 염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한두 단계 작은 사이즈로 교체해 부드럽게 닦아주시면 2일에서 3일 내로 출혈과 통증이 사라지고 잇몸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꾸준히 반복해 주시면
잇몸병은 진행을 멈추고 이미 손상된 부위도 서서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건 정성입니다. 비싸고 복잡한 치료보다 매일 1분의 관리가 잇몸을 살린다.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직접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한 번만 정확히 따라해 보십시오. 생각보다 훨씬 쉽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치간 칫솔을 고를 때는 입안의 공간에 맞는 사이즈 선택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3단계 크기부터 시작하는 게 좋고 너무 헐겁게 들어가면 세균을 닦아내지 못하니 약간 끼는 듯한 느낌이 드는 사이즈가 적당합니다. 조금 들어가기 힘들다 싶으면 조금만 더 기울여 보세요. 억지로 밀어넣으면 안 됩니다. 사용 전 거울 앞에서 다음 순서를 따라해 보세요. 치간 칫솔을 이 사이에 수직이 되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살짝 잇몸 쪽으로 10도 기울이듯 맞춥니다. 부드럽게 돌리면서 틈을 찾듯이 밀어 넣습니다. 들어갔다면 다시 같은 방향으로 천천히 빼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쑤시지 않고 찾아 들어가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치간 칫솔은 철사 안에 솔이 감겨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막 문지르거나 꺾으면 잇몸이 다칠 수 있습니다. 오로지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동작만 반복해 주세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그리고 잇몸이 약한 분들 또는 피가 잘 나는 분들은 부드러운 칫솔로 잇몸 마사지하듯 칫솔질을 해주시고 피가 나는 부위는 더 신경 써서 치간 칫솔을 써주셔야 합니다. 피가 난다는 건 그 부위에 염증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닦기 싫어서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닦아야 나아집니다. 치간 칫솔은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사용 후에는 흐르는 물에 흔들어 씻고 수건이나 종이 위에 잘 말려 보관하세요. 한 개를 너무 오래 쓰면 털이 빠지고 철사가 휘니 보통 1주에서 2주 사이에 한 번은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절대 피해야 할 실수도 있습니다. 치간 칫솔을 치실처럼 앞뒤로 문지르는 것, 틈 없이 닫힌 곳에 억지로 밀어넣는 것, 피난다고 바로 중단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방법만 지키신다면 치간 칫솔은 수술보다도 강력한 잇몸 치료법이 됩니다. 이건 단지 구강 청결의 수준이 아니라 내 치아를 평생 지키는 기술입니다. 잇몸 건강을 지키려면 하루 한두 번의 관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생활 습관들입니다. 특히 식습관과 호흡 습관, 잠버릇까지도 잇몸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물 마시는 습관입니다. 입안이 건조하면 세균 번식이 훨씬 활발해집니다. 침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천연 살균제인데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침의 양이 줄고 그 순간부터 잇몸 안에 세균막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하루 6잔에서 8잔의 물을 조금씩 나눠 마시는 습관은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시켜 잇몸염증의 방어벽이 됩니다. 두 번째로 코로 숨 쉬는 습관입니다. 입으로 숨 쉬는 분들은 잇몸이 쉽게 마르고 잇몸 가장자리가 자주 헐거나 붓게 됩니다. 특히 밤에 입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 중 잇몸이 자주 붓고 이가 시리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는 자세를 조금만 바꾸고 베개 높이를 낮춰 턱이 닫힌 채로 코로 숨 쉬게 유도하는 것만으로도 잇몸 상태는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 하나, 간식 습관이 잇몸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세 끼 식사 후 깨끗하게 닦는 것보다 하루 종일 조금씩 드시는 단 음식, 견과류, 말린 과일 같은 간식이 잇몸과 치아 사이 틈에 오래 머무르며 염증을 유발합니다. 식사 간 간식은 최대한 줄이고 드셨다면 가볍게 물로 입만 헹구는 것만으로도 세균 번식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스트레스 조절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침 분비가 줄고 잇몸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 기존에 없던 염증이 갑자기 심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만성화되면 잇몸 출혈과 통증, 입냄새도
함께 동반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매일 10분이라도 산책, 명상,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시간은 잇몸을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치아를 악무는 습관, 즉 이갈이나 입 꽉 다물고 있는 습관은 잇몸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특히 무의식 중에 턱을 꽉 다물고 일하는 직장인들, 밤에 일을 가는 분들은 잇몸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잇몸뼈가 빠르게 녹습니다. 입술은 다물고 치아는 살짝 떨어져 있게. 이걸 이완된 구강 자세라고 합니다. 낮 동안 의식적으로 이를 떼고 계시는 연습을 통해 잇몸에 가해지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스웨덴의 예테보리 치주병 연구소에서는 중년층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10년 이상 치간 칫솔 사용 여부에 따른 잇몸 건강 상태를 추적 관찰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 한 번 치간 칫솔을 사용한 그룹은 잇몸뼈 흡수율이 60% 이상 낮았고 치아 유지율 또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한치주과학회에서는 잇몸병은 만성 염증 질환으로 보고 구강 내 미세 세균 환경 조절이 핵심이라고 밝히며 세균막을 기계적으로 제거하는 행위가 모든 치료의 출발점이자 완성점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때 가장 효율적인 도구로 치간 칫솔이 첫손에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 치주과학회지에서도 치간 칫솔이 치실보다 훨씬 높은 세정 효과를 보였으며 특히 잇몸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한 중장년층에게는 치실보다 필수적인 도구라고 발표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예방치과 교수진은 잇몸 염증은 단순한 구강질환이 아니라 심혈관 질환 당뇨조기 치매와도 연관된 전신 염증 반응의 시작점이라고 경고하며 잇몸 건강은 전신 건강과 연결되므로 예방적 구강위생 습관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최근 국내 연구에서도 하루 1회 치간 칫솔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는 일반 성인 대비 치석 형성률이 40% 낮았고 잇몸 출혈 위험 역시 37% 감소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생활 속 단순한 습관 하나가 치료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뒷받침해 줍니다. 치아 하나는 100개의 보약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입속의 작은 습관 하나가 노후의 삶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오늘부터 실천하면 당신의 잇몸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병원에서가 아니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장수의 힘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까운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잇몸이 건강하면 인생도 더 단단해집니다.